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방역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세계 각국은 백신 부스터샷의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영국, 태국 등은 3, 4개월 후로 단축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주로 참고하는 개인 소비지출 지수는 39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습니다. 한인들의 취업 이민 노동 허가 승인 건수가 4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뉴저지 연방 하원 선거구를 재조정한 결과 버겐카운티 한인 밀집타운 대다수가 5선거구로 한데 묶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방역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화학작용으로 생산에 6에서 8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팍스로비드의 제조 성격상 미국 정부가 선구매한 1,000만 회분을 다 받는데도 6에서 8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화이자가 올해 생산에 즉시 납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물량은 18만 회분에 불과합니다. 세계적 대유행병인 팬데믹의 판도를 바꾸기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팍스로비드는 복잡한 화학작용으로 생산에 6에서 8개월은 걸린다면서 일단 1월까지 26만 5천 회분을 그리고 늦여름에 접어들어야 1,000만 회분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FDA 발표 직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국방물자 생산법을 이용해서라도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팍스로비드의 한 세트는 세 알로 구성되는데 분홍색 니르마트 렐비르 2알과 흰색 리트로나비르 하나를 함께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시간마다 복용하고 5일간 총 30알을 먹게 됩니다. 화이자는 2,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팍스로비드 사용으로 인한 입원 사망 감소 효과가 약 89%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외 경미한 부작용은 두 집단 모두 각각 24%, 23%로 비슷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미한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세계 각국은 백신 부스터샷의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6개월이 지난 후에 맞는 것이 표준이었는데 한국과 영국, 태국 등은 3, 4개월 후로 단축했습니다. 지금껏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는 백신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 부스터샷을 맞는 것을 표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수 국가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리자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앞다퉈 줄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에 발견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들보다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면역 체계를 회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일부 연구 결과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대만, 이탈리아, 호주 등은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기존보다 한 달 빠른 5개월로 줄였고 한국과 영국, 태국, 벨기에 등은 기간을 더 단축해 기본 접종 완료 3에서 4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부스터샷 간격을 기존 방침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는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줄이는 것이 백신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벤더빌트대 감염병 전문가인 윌리엄 샤프너 박사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보통 백신을 수에 맞는 경우 면역 체계는 성숙할 시간이 있어야 더 잘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백신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선진국들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프로그램이 세계 백신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은 팬데믹을 연장시킬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건강한 성인에 대한 부스터샷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NBC 등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전면적인 부스터샷 프로그램은 이미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로 공급을 집중시키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서 바이러스가 더 확산하고 새로운 변이를 일으킬 수 있게 한다며 팬데믹을 종식하기보다는 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국가도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세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건강한 성인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실제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역시 근원적으로 백신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 하루 백신 투여량의 20%가 부스터샷 접종분에 해당합니다. WHO 회원국 중 절반만 올해 말까지 인구의 40% 이상이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주로 참고하는 개인 소비지출 지수는 39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습니다. 상무부는 11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5.0%보다 오름폭이 더 커진 것으로 1982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7% 올라 1983년 9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개인 소비지출 지수가 0.6%, 근원 개인 소비지출 지수가 0.5%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지표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982년 이후 최대폭인 6.8% 급등했다는 지난 10일 노동부 발표 이후에 나와 충격을 더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3배가량 상회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물가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지표는 개인 소비지출과 근원 개인 소비지출 지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반도체 부족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자동차를 비롯한 상품 가격이 주로 급등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주택 임차료와 같은 주거 비용이 전체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자동차와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다소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거 비용 오름세가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뉴스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건강 상태만 괜찮다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ABC 뉴스의 월드 뉴스 투나잇 프로그램에서 2024년에도 지금처럼 건강 상태가 좋다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진행자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자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원래 운명을 지극히 존중하는 사람이고 운명은 너무너무 여러 번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곤 했다면서 지금 건강은 매우 좋고 그때도 지금처럼 건강 상태가 괜찮다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혹시 대선의 경쟁 상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밝혀지더라도 출마할 것인지를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하다고 대답하면서 왜 도널드 트럼프가 상대라고 해서 대선에 출마를 안 하겠냐고 대답했습니다. 또 그렇다면 오히려 출마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들의 취업 이민 노동 허가 승인 건수가 4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연방노동국이 최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노동허가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는 전체 취득자의 2.9%에 해당하는 2,8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극심했던 2020년보다는 13.8%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 2017년과 비교해서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한인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은 지난 2017년 5,373명을 기록한 이후 2018년 4,796명, 2019년 3,114명, 2020년 2,544명 등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2018년까지 3위를 유지했던 출신 국가별 승인 건수 순위도 2021 회계연도에는 전체의 52.6%를 차지하는 인도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5위에 랭크됐습니다. 한인들의 취업 이민 노동 허가 승인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17년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자별 노동 허가 승인 건수는 전문직 취업 비자 소지자가 67.2%로 가장 많았고 학생 비자와 주재원 비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캘리포니아 23,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워싱턴이 1,028명으로 두 번째, 뉴욕은 8,932명으로 3위를 기록했고 뉴저지는 6,451명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 연방 하원 선거구를 재조정한 결과 버겐카운티 한인 밀집타운 대다수가 5선거구로 한데 묶였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결집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지난 22일 뉴저지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투표 결과에 따르면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들 대다수가 5선거구로 한데 묶이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펠파크, 포트리, 레오니아, 잉그로드 클립, 스테너플라이, 크레스킬 등 버겐카운티 동부의 한인 밀집타운들의 경우 9선거구에 속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5선거구로 새롭게 편입됩니다. 따라서 5선거구는 기존의 클로스터, 데마레스트, 놀루드, 올테판, 파라무스, 리치우드 등 버겐카운티 중북부 한인 밀집타운들의 종전 9선거구의 한인 밀집타운들까지 더해져 뉴저지에서 가장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있는 선거구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으로 3선거구의 앤디 킴 의원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3선거구는 민주당 강세인 벌링턴 카운티와 공화당이 우세한 오션 카운티를 포괄했는데 조정 결과 오션 카운티가 완전히 제외되고 머서와 맘머스 카운티의 일부 지역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이 빠짐으로써 민주당 김 의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연방하원 선거구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10년마다 재조정되고 새롭게 조정된 선거구는 2031년까지 유지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3개월 연장했습니다. 당초 내년 1월 31일까지였지만 내년 5월 1일까지로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상황을 이유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5월 1일까지 90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8월 당초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학자금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추가 연장이 발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2020년 초 팬데믹 이후 월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2,700만 명을 포함해서 총 4,1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이 조치로 인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동결되고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720만 명의 경우 벌금 징수를 유예받게 됩니다. 학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동결은 자동 적용되고 연방정부 소유 학자금 대출만 해당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방 학자금 대출 1인당 $10,000까지 탕감을 요구하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일부에서는 학자금 $50,000 탕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2023학년도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조기 전형 지원자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다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합격률은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버드대는 올해 총 9,406명이 조기 전형에 지원했고 740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률은 7.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전년도의 합격률 7.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예일대는 7,288명이 지원해 800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률은 10.9%로 전년도 10.5%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유펜도 전체 조기 전형 지원자 7,795명 중 15.6%인 1,218명이 합격했습니다. 브라운대는 이번에 6,146명이 조기 전형에 지원했고 896명이 합격해 합격률 14.6%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다트머스대도 조기 전형에 지원한 2,633명 중 530명만 합격해
합격률이 전년도 21.2%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0.1%를 기록했습니다. 컬럼비아대는 조기 전형에 지원자가 6,305명 몰렸고 코넬대도 9,50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린스턴대도 지난 16일 지원자들에게 합격을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조기 전형 및 정시 합격률 통계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 학교가 SAT와 SCT를 지원 요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번 넣어나 보자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루라도 빨리 대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합격률이 더 높은 조기 전형에 기대를 거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올 1월 8일에 확정됐던 H-1B 비자 사전 접수 심사 대상 선정 방식 변경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경안은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이 H-1B 사전 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를 넘어설 경우 현행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 심사 자격을 먼저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비교적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H-1B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지난 20일 초중 고 공립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찬성 74, 반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주 상원에서도 이달 초 같은 내용의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필머피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지면 뉴저지주는 일리노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을 의무화하는 주가 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을 위한 교재 등은 각 학군별로 선택할 수 있고 주 교육국 산하에 신설되는 아시안 유산위원회를 통해 교과과정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시립대의 뉴욕 시티 칼리지 물리학과 학과장은 최근 학교에서 지난해 10월 소인이 찍힌 소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소포에는 편지와 함께 $50와 $100 지폐로 총 18만 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이 대학에서 물리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며 이 돈을 도움이 필요한 수학 물리학과 학생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뉴욕시립대 신탁이사회는 지난 13일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 기부금을 받기로 하고 매년 2차례 전액 장학금 형태로 10년 이상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지원금 2억 3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 총 160만 가구 277만 명에 달하는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 전원이 이번 달 최대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스냅 수혜 가정은 21일부터 31일 사이에 뉴욕시 이외 지역은 21일부로 모든 수혜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을 지급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 $95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과 오후 한때 40% 정도로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